안녕하세요, 장석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숨은 지배자라고 불리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호르몬을 우리 몸의 숨은 지배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 키가 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숨 쉬는 것이나 여러 대사작용에도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기 때문에 숨은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호르몬은 식욕과 관련 있는 렙틴 호르몬과 그렐린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포만감 호르몬이고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뇌로 가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반대로 그렐린은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식욕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렐린은 공복일 때 우리 위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뇌로 가서 식욕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렙틴과 그렐린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잘 작용해야 우리가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렐린 호르몬이 잘 작용하지 못하면 식욕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먹어서 시름시름 앓거나 심지어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설마 죽기야 하겠어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호르몬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호르몬을 조금만 잘 사용하면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을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처음 렙틴 호르몬이 발견됐을 땐 아주 좋은 비만 치료제로 쓸 수 있겠다고들 생각을 했었어요.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니까 렙틴을 투여하면 식욕이 억제돼서 비만을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였었죠. 그리고 아마 비만인 사람들은 이 렙틴 호르몬이 부족해서 식욕 억제가 잘 안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비만인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렙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냐? 바로 렙틴 호르몬의 특성 때문인데요. 렙틴 호르몬은 내성이 잘 생깁니다. 저항성이라고도 하는데 렙틴이 자꾸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이 렙틴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뇌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배가 불러도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바로 렙틴 저항성이에요. 그러면 자꾸 먹게 되니까 지방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지방이 많아지면서 렙틴 호르몬이 계속 더 많이 분비되게 되는데 더 많이 분비되니까 자꾸 더 무시하게 되는 렙틴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의 렙틴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렙틴 저항성을 없애는 것이 비만을 치료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말인데 어떻게 없앨 것인가? 렙틴 저항성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는가? 아쉽게도 치료약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약은 없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제가 렙틴 저항성을 없애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이 방법들을 잘 실천하시면 다시 날씬해지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유발해서 렙틴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 못하게 만듭니다. 이 비만의 원인도 되니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명상이라던가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렙틴 저항성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서 지방을 태우고 렙틴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권장하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수면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넷째로 아침에 단백질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부터 단백질 음식 드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곡물 위주로만 드시면 곡물에 있는 렉틴이라고 하는 것이 렙틴 수용체와 결합해서 렙틴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침에 드시면 단백질은 하루 종일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렙틴 수치를 높여서 과식하지 않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계란이나 우유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 꼭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채를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죠.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렙틴 저항성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단당류의 섭취를 줄이고 다당류 위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당류라고 하면 대체로 단맛이 나는 것들인데요. 단맛이 나는 과자나 사탕, 캐러멜 같은 가공식품을 드시지 마시고 현미나 잡곡 같은 곡물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나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반면에 감자튀김 같은 튀긴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렙틴 저항성을 줄이고 날씬한 체형으로 돌아가는 데에 많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